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서울회생법원 상반기 파산관제인 간담회, 법원 간담회에서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5주제 중 두 번째 주제, 신건 검토 시 재판부의 보정의 정도에 관한 고찰해서 요즘 저희도 이제 가끔 신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건을 보면 보정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또 관제인으로서 이런저런 알고 계신 지인들, 신청 대리인이라든가 아는 사무장이나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보정에 관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올린 것도 있죠. 최근 이 보정 명령에 관한 동영상도 아마 참조를 해보시면 같은 선상입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서 접수 후 파산 선고 전, 그러니까 대개 이제 서울은 2.7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신청 접수 선고 전까지. 그 2달 반 사이에 재판부에서 이제 신건을 검토하죠. 판사님이. 법원은 이제 선고에 따른 사건 진행과 선고 이후 파산관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저무사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신청서와 관련된 보정을 상세히 명하면 그만큼 선고 시까지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반면 선고 후 파산관제인이 처리할 일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보정을 간이하게 하면 반대의 결과가 되죠. 관제인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자료 제출을 아주 간소화했죠. 속칭 말하는 29종에서 14종, 채무자 위주로 14종으로 줄이고 배우자, 부모, 자녀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일단 파산 신청을 받아줍니다. 채무자의 자료 제출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죠. 가벼워졌다는 거죠.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파산 선고 무렵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보유재산과 과거 처분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죠.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중 전국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게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죠. 보험조회 결과서, 이 제출이 파산 선고 전에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관제인들의 의견이 나뉘고, 판사님도 이거 저도 어제 봤습니다. 저희 판사님도 보험조회 결과서가 안 나오니까 내 숨은 보험 찾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험조회 결과서를 내라. 보험조회 결과서를 현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거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도 띄워줍니다. 그래서 관제인들 중 전국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전국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뿐만 아니라 보험조회 결과서까지 필요하다는 의견. 3. 둘 다 선고 전에 제출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었죠. 저는 세 번째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관제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관할 지방세 세목별, 저희 판사님은 전국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안 들어오면 보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14가지 서류를 줄여줬잖아요. 그쵸?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사람들은 사실 더 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냥 대충 내요. 보험도 안 내. 점점 더 꾀를 부리니까 판사님들은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신청 대리인들을 혼내는 측면에서 보정을 내립니다. 관제인들이야 그냥 어차피 14가지 서류를 안 내면 나중에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면서도 이제 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제인이나 판사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신청 대리에 최소한 서울회생법원에서 14가지만큼은 꼼꼼히 체크해서 내주시는 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보정도 안 당하고 일단 빨리 선고가 되죠. 이 2달 만에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흐지부지하고 대충 내고 부채증명서나 떨렁 내서 하는 거는 매를 거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왜냐면 엄격한 판사님 만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3번 같은 견해를 가진 판사님들은 그냥 부채증명서 보고 채무자가 어렵구나, 진술서 한번 읽어보고 별일 있겠나 싶어서 그냥 바로 파산 선고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213동 판사님 같은 경우는 전국관할 안 냈다 그래서 다시 보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보험조회 결과서 안 내도 보정을 내립니다. 한번 보정을 내릴 때마다 한 달 정도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봐야 돼. 15일에서 그 사건만 하는 게 아니죠. 그쵸? 또 보정한다 그래서 바로 판사한테 기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최소한 남들보다 서류 14종을 제대로 안 내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국관할 지방세 증명서가 선고 전에 꼭 제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진 관제인 중에는 과거 처리한 사건 중 파산 선고 직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기일이 배당 진행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 파산 선고 전에 전국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배당기일에서 배당금 수령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관할 증명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한 사건 중에 3,000건 중에 이런 게 한 건이 있더라도 기억이 쉬야하죠. 이런 거는. 자, 뭐 파산 사건은 저도 이번 달 이제 3,300건을 돌파했지만 진짜 한 번 하고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또 다른 관제인이나 다른 신청 대리나 다른 채무자가 안 당해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발표했을 때는 아주 예외적인 거지만 좀 엄정하게, 그쵸? 한 사람에게 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쵸?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14가지만 서류만 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국 단위 5년 범위 모든 세목별 과세, 모든 세목이 다 증명되도록 띠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쵸? 이와 같이 관제인 사이의 의견이 다양한 것은 관제인들 업무 형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의 사견으로 윤규성 변호사님이죠. 법원에서 파산 선고 전 관제인에게 보내는 선고 목록을 조금 먼저 도착하게 하고, 현재는 파산 선고일이 월요일이면 전주 화요일, 수요일쯤 선고문이 도착하죠. 전자기록도 조금 일찍 열람할 수 있게 하면 관제인이 그 사이에 전국관할 지방세 증명서, 보험 환급 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한 후 파산 선고와 동시에 채무자라 하여금 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어 법원이 보정에서 빠지더라도 업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종의 서류라도 좀 꼼꼼하게 내주자. 그쵸? 그거 귀찮아하지 말고요. 꼼꼼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많이 받고, 뭐 변호사한테도 상담을 받고,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주로 파산 쪽으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보면 보정서를 딱 보면 뭐 특히 보험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혼인관계 증명서 안 내서 보정을 당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종에서 14종 설명하면서 그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이 사람이 뭐 혼인을 했는지, 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 부모는 살아 계신지, 그게 다 상속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각지에 널려져 있는 재산이 지방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뭐 혼도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혼도회원권까지. 그 다음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노래방을 했는지, 변호사였는지, 면허세도 내잖아요. 그쵸? 그 세목이 주로 한 6, 7개만 봅니다. 20가지 중에 뭐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거 잘 안 보죠. 자원개발세 이런 거 잘 별로 부과되는 경우는 못 봤지만, 뭐 진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주민세만 부과되죠. 근데 대부분 뭐냐면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그쵸? 이게 이제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을 사고 팔 때 이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전국 단위로 부과되죠. 그래서 전국 단위로 다 꼼꼼히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14가지 서류를 꼼꼼히 보시면 얼마 전에 제 사건 중에서는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만 내고 보험 해약환급금 내역서는 안 내고 보험 조회결과서만 내서 내는 경우도 있죠. 원래 같이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